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잘 대응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우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오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한번 좀 잠깐 보면요. 2020년도 3월 달에는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경기 부양이 핵심 키워드였어요. 경기 부양. 경기 부양이 연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표였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도 실적이 좀 부족해도 경기 부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좀 비싸게 사도 됐어요. 프리미엄을 줘도 됐다고. 왜? 경기 부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족해도 목적 자체가, 연준의 목적 자체가 경기 부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줬다 이거죠. 실적이 좀 안 나와도 다음엔 좀 잘해. 대신 돈 좀 내가 뿌려줄게. 그래서 저금리 정책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도 8월 달 이후 좋은 기업 싸게 사자가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는 전략이잖아요. 지금은 경기 부양이 목적이 아니라 금융 긴축이 목적이에요. 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A하고 B하고 목적이 다르다 이거예요. 미 연준의 목적이 다르다. 경기 부양이 목적일 때는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봐줬다고. 비싸게 사도 다음에 기회를 줬다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이 조금 감정이 휘둘려서 참지 못하고 좀 꼭지를 따라가도 기회를 줬어요. 왜? 경기 부양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부양이 목적이 아니라 물가를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금융 긴축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금리가 아니라 중금리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호재에 따라가는 사람들,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들, 악재봉 왁 눌러서 막 저가에 손절하고 또 호재 때 또 따라보고 기회를 안 줍니다. 안 봐줘요. 왜? 경기 부양이 목적이 아니라 금융 긴축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부자들은 언제 많이 나오느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돈은 진짜 언제 많이 받느냐? 이럴 때 제일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이런 시장을 맞이할 때까지 생존하면 이 수익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금융 긴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생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2410에다가 선을 긋겠습니다. 대규모 손익이 청산된 자리. 코스피 지수 2410. 요 숫자를 회복이 되면 믿고, 붕괴되면 안 믿고, 회복이 되면 또 믿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잦은 매매. 그죠? 그 다음에 감정에 휘둘린 포지션 결정. 이러면 실수를 많이 유발한다 이거예요. 얘가 2200을 가도 2135까지 가도
2350 와도 2410은 꼬리. 사두면 돈 된다. 싸게 팔 필요 없구나. 이유는 싸다. 왜 싸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펀더멘탈이 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빠진 게 아니라 신용청산에 의해서 대규모 청산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2410을 중심으로 위로 아래로 밴드의 범위를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660하고 2030을 열어놓고 이 구간에 추세를 만들 수 있을까를 보니까 거래대금이 한 6조 7조 내외 어림없다 이거예요. 6월 말에서 7월 달, 9월 말 두 번에 걸친 대규모 신용청산에 의해서 제일 중요했던 환율 1370원이 무너지고 그리고 유가 84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과매도 비정상적인 물량들이 나왔었던 것들 이것들은 일단 해소는 되고 있구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근데 반대로 거래대금이 부족하니까 모든 종목들을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면 안 되겠구나. 시장보다 강한 주식은 포지션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장보다 약한 주식은 반등 구간에 좀 비중을 좀 줄여서 주력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군과 아닌 종목군들 이 밸런스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럼 강한 종목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세우느냐? 차트로도 세울 수 있고요. 차트로는 제가 비교해 드렸잖아요. 역행 관련된 거. 그리고 펀더멘탈로는 이 금리 5%가 기준이 될 거다 이거예요. 금리 5%를 못 이기는 기업들은 유동성 축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고 누가 실수하길 기다려라? 감정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실수한 걸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절하는 상황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약한 주식들은. 금리 5%를 못 이기는 주식들은. 그리고 강한 주식은 정해졌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배터리, 주도권 안 빼앗길 거다. 그리고 바이오제약, 삼총사. 그리고 거래대금 3, 4천원 붙는지만 봐라. 그죠? 그리고 나머지 IT, 반도체, 언택트, 뭐 게임 이런 거는 그냥 매매 대상으로.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입니다.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밸류에서 거래를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삼성 SDI입니다. 역행이 나온 주식이고 50만 원에서 이제 52만 원 정도가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을 때 가격이죠. 중대형 배터리가 이제 흑자 전환됐던 자리. 그리고 나서 한 76만 원까지 가다가 한 72만 5천 원.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비싸냐? 그러면 많이 올랐는데 4680 배터리가 없으면 비싼 거예요. 근데 지금 4680이 있죠? 그래서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리비안에 납품을 하고 있고 BMW에 납품을 하고 있고 폭스바겐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삼성 SDI는 그 스텔란티스하고 합작 관련된 부분이 있죠. 테슬라가 없으면 비싼 거예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누가 주도하죠? 테슬라. 근데 테슬라에 납품이 되면 비싼 게 아니에요. 싼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를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4680 배터리고 테슬라에 얼마만큼 물량을 납품하느냐가 앞으로 이 주식의 멀티플을 결정을 하는 거다. 4680과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아직도 삼성 SDI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갈 길 많이 남았다라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50만 원대에서 52만 원대 사신 분들의 전략과 최근에 얼마 정도에 들어갈 것이냐, 얘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가격대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35만 원대에서 이제 39만 원대. 그죠? 이때는 배터리 생산 캐파, 이게 155기가와트시 미만으로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동차 한 60기가와트시 정도가 한 100만 대 정도 자동차 생산하는 양이니까 약 250만 대 생산했을 밸류입니다. 무너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단기 흐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But 그러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이 배터리가 만약에 전기차에만 계속 공급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슬라나 폭스바겐이나 뭐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를 막 진출하고 있잖아요. 이 배터리의 공급 자체가 전기차에만 국한된다. 그러면은 성장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정점한 우려가 있겠죠. 근데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전기버스 쪽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전기 뭐 열차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애플이 참전하면서 시장파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꿈이 다 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정점 우려가 발생이 되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도권을 쉽게 빼앗기기 어렵다라는 관점을 저는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놓쳤으면 LG 화학을 사야 된다. LG 화학을 사야 된다. 같은 돈이라면. 현대차를 사고 싶다면 이 16만 원에서 반등 나올 수 있죠. 그러면 19만 원이라는 자리하고 한 19만 원? 한 19만 5천 원 정도가 중요할 거예요. 추세 복귀 기준이니까. 근데 16만 원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실적은 좋지만 내년도 5% 성장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으로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깨졌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면 현대차나 기아 어중간한 주식은 하지 말고, 그죠? 차라리 이런 주식들은 실수가 나올 때를 노리자는 얘기예요. 폭락이 안 나오면 계속 배터리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 이번에 언택트 무너졌던 것처럼 공매도 타겟돼서 무너지게 되면 더 좋은 기회가 저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아가 뭐 애플카하고 갑자기 극적인 합의가 된다든지 이러면 상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확인하고 해도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이 SL도 있고 만두도 있고 현대위아도 있고 현대모비스도 있고 대안이 되게 많아요. 자동차가 만약에 살아나서 추구 뭐 시장을 좀 이끄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늦게 사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대안이 될 수 있는 주식들이 되게 많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운이 없게 요번에 타켓이 돼버리면 골치 아플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주도 산업은 아니니까. 그러면 차라리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처럼 배터리에 숟가락 얹는 기업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같은 돈을 투입을 해서 이익을 내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가운데서 주도 산업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고 주도 산업이 아닌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왕이면 돈이 넘치는 시장이 아니니까 소중한 돈을 어디다 쓸 거냐? 배터리 쪽에서 성과 나오는 기업을 차라리 공략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겁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전에 23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저점이 깨지길 전 많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바로 회복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자는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물량 쏟아지길 좀 기다렸거든. 포스코 같은 경우는 홀딩스는 17만 5천 원까지 일부러 노스코 물량이 전 나오길 기다렸었습니다. 악재도 좀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왜냐하면 리튬 쪽 관련되어서는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 세웠죠.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죽다가 살아나는 케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래에서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위에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시장은 8월 달에 고점을 못 넘어갔어요. 얘는 넘어갔네요. 그럼 26만 원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매도 관점이 아니라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죠. 철강 산업이 좋아질 거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배터리 체질 개선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로 두는 겁니다. LG화학도 케미칼로 보는 게 아니라 양극재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양극재. 양극재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장기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됐다가 8월 달 시장은 8월 달 고점을 못 넘어갔잖아요. 얘는 넘어갔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 자리가 깨지는 시점에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따라가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차라리 산업재에서 공략을 하시더라도 배터리 관련된 주식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성과가 나온다. 가격이 안 주면 다른 배터리 하면 됩니다. 그죠? 첨보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었던 자리가 17만 7천 원이었어요. 그때가 32만 원, 33만 원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가격대였잖아요. 그죠? 체질 개선했을 때 밸류거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박살이 나면서 주가가 터닝 포인트가 나왔는데 얘는 전해질이잖아요. 마법의 가루. 근데 8월달 고점을 못 넘어갔습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60일선 깨지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대신 17만 원대보다는 가격을 높여야겠죠. 톤업을 시켜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주식군에 대한 진입 시점들도 계산을 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인 거고, 말 나온 김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보면 5만 7천 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7만 2천 원입니다. (5만 7천 원이) 무너지면 5만 1천 원대까지 열어놓고 거기서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7만 2천 원대까지는 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의 변수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롯데그룹의 인수 철회, 이것만 안 나오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우니까 지금 상황을 돌아봤을 때, 그죠?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리면 한솔 케미칼 20만 8,500원 정도 되고요. 솔브레인 21만 7,500원 정도 되고, 동진 세미캠, 이 세 종목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소부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거는 소재 먼저다. 장비는 나중에. 그죠? 여러분들한테 추가를 하려면 순서를 정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재도 보면 한솔 케미칼, 그 다음에 솔브레인,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자, 분명히 반도체 소재인데 신사업으로 다 뭐가 있습니까? 배터리가 있죠. 하려면 이쪽을 차라리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배터리 쪽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는 애들 하라 이거예요. 배터리가 시장을 잡아먹는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주도권 빼앗길 생각이 없구나. 그리고 바이오제약,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때는 이제 77만 원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는데 지금은 가격을 더 올려야 됩니다. 한 87만 원 방어? 요 방어가 나와야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되게 중요한데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이 잘 안 붙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19만 원입니다. 램심 SC 밸류. 뭐 이런 거 신경 씁니까? 어차피 꼴이라고 전 보는데. 그냥 꼴이에요. 램심아 SC가 없잖아요. 횡보를 하든 올라가든 꼴입니다. 사두면 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 양행 이거는 그때 58,000원, 54,000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레이저 티닙이 없었을 때 밸류예요. 지금 레이저 티닙이 있잖아요. 임상 3상. 결과도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사두면 이익이 되죠. 그래서 기본 물량 박아놓고 추가 신호를 어디서 잡는 거냐면 움직임이 다르게 나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애들이 움직일 때 이게 달라요. 움직이는 규모 자체가. 저는 기준을 얼마 정도로 보냐면 최소한 3천억에서 5천억 사이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건 쏘는 작업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죠? 이 치료제 임상 3상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BBB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나 나이백 이게 관련된 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제약에 대한 유동성이 붙게 되면 이들 관련된 주들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운데서 뭐 삼성전자 뭐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오전 절대 전략을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LG전자 이들 기업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 연결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전략 좀 참고하시고 반도체 가지고서 터트릴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박스 매매 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네이버 19만 원 19만 원이 제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첫 번째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는 6만 원대 중반 정도 6만 원대 중반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싸다 정도 이 정도. 근데 기준 양봉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게임즈 오늘 보니까 위메이드 하한가 가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아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가상화폐 관련된 뭐 P2E 게임 관련된 주식들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FTX 사건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즈 가운데서 해볼 만한 업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1, 2순위가 NC소프트 정도 봅니다. NC소프트 45만 원 이번에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거 자체가 저는 기준 양봉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저는 기준 양봉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구간을 스타트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목표치를 더 높여야 된다. 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주식이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고 쳤던 기업.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사고 쳤던 기업. 요번에 뭐 데이터 화재 사건에 이어서 카카오그룹의 계열사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노이즈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배터리 삼총사의 신고가가 있었죠. 사고 친 게 있으면 누군가의 신고가가 나왔죠. 그죠? 근데 지금 신고가 나온 게 배터리 이외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리츠 관련된 주식들이 한번 사고 친 다음에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GS건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건설주 그 다음에 은행주들 리츠 강원랜드 요 사태 이후로 한번 폭락이 나왔었던 섹터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 네옴시티 관련된 요 재료 때문에 잠깐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에 대한 추세 돌리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이 박스권을 유지하게 되면 언택트나 게임을 몰락시키면서 카카오 같은 뱅크나 이런 기업들을 몰락시키면서 배터리를 쐈듯이 반대급부의 신고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이오 제약에서 나올지
바이오잭에서 나온다면은 거래대금 단위가 달라질 거고 3, 4천억 정도가 될 거고 그럼 삼바, 셀트리온, 유한양이 중심으로 보면 될 거고 만약에 반도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67,000원을 찍어가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좀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성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투자였습니다.